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을 인상하고 희망키움 통장 등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해서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빈곤 탈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힘찬 내일을 위한 희망을 키워가도록 돕는 희망 키움 통장 사업. 근로 빈곤층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업을 이번에 확대 시행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우기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금 이 희망키움 통장이라는 부분, 이 희망키움 통장 사업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데 우선 개념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 희망키움 통장은 일은 하시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일하는 저소득층 대상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목돈을 마련해 주는 게 기본적인 목적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진행되던 희망키움 통장 1 가입 기준이 이번에 좀 확대가 돼서 희망키움 통장 2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1, 2 사실 구분점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구분 좀 해주시죠. 희망키움 통장 1 같은 경우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가입을 할 수 있으며 가구의 소득이 많아질수록 정부 지원금도 많아지는 통장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가구의 소득에 따라 월 최대 59만 7천 원을 지원하여 통장에는 총 69만 7천 원이 적립됩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월 평균 33만 원이 지원되었고요. 희망키움 통장 2는 교육,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가구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매월 2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희망키움 통장 1하고 2를 좀 비교해 볼 때 지금 월 평균 33만 원 정도가 가구당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제 뭐 상한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통장에 얼마를 불입하고 있는 건지. 통장에 본인이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일인가요? 그냥? 그렇습니다. 1, 2 똑같이 10만 원씩 단일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폭이 있는 건 아닌데 10만 원씩 꾸준히 넣게 되면 희망통장 2 같은 경우는 내가 10만 원을 입금하면 10만 원을 정부가 해서 20만 원이 적립이 되는 거고 1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1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가구의 소득이 많아질수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장려금의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자립이 잘 된 경우에 더 지원을 해서 큰 돈을 더 마련해 가는데 쉽게 하겠다. 근로를 더 유도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24일입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희망키움 통장을 언급한 바 있죠. 이때 그만큼 뭐 얘기하셨다는 거는 희망키움 통장이 중요하다는 건데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희망키움 통장은 생활이 어렵지만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를 통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고 자립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혜적으로 무조건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급여를 받는 것보다는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서 지속할 수 있는 자활에 힘을 실어준다. 여기 의미를 두고 있다 말씀이신데 이 희망키움 통장 2 같은 경우가 201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왜 대상을 확대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통장 사업은 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전체 규모와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전체 규모에 비하면 실제로 이 희망키움 통장 2에 가입하는 비율이 좀 낮다고 판단해요. 이번에 소득 기준 등을 좀 완화해서 가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입 대상이 어떻게 확대가 된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설명해 주실 수 있죠?
당초에는 희망키움 통장 2 가입을 위해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월 131만 원가량의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예. 이번에 소득 하한 기준을 폐지하여서 그러면 131만 원보다 못 벌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지원 대상들도 좀 많아지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몇 분 정도가 지금 가입을 해 있으신 상태고 또 혹시 가입을 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 몇 분 정도 되는지 저희가 궁금합니다. 14년 하반기에 첫 모집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7월까지 총 3만 4천 가구가 가입을 했고 그중에 2,500 가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급 지급 조건을 충족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통장을 해지한 바 있고요. 전체 가입 가구의 86%인 한 3만 가구가 지금도 성실하게 이 통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만 가구 정도가 예, 현재. 그렇군요. 예, 지금 뭐 대상은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추세인가요? 어떻게 보는 거죠? 네, 더 늘어날 추세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가장 궁금한 게 아무래도 뭐 이 사업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것들 지원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가입자가 성실히 저축하면 3년간 매월 10만 원이 본인 그렇죠. 적금 통장으로 지원되고 3년 후 가입 가구는 본인이 360만 원만 저축하였지만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배가 되는 거죠. 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년에 2차례씩 채무관리라든지 자산관리라든지 재무설계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그 사례관리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해당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라든지 교육자원 연계 서비스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지금 희망키움 통장 지원 구조 다시 한번 좀 보겠는데요. 차상위 가구가 매달 10만 원을 이제 통장을 만들어서 불입을 합니다. 그러면 3년 뒤에 모두 합계를 내보면 360만 원을 내가 불입하게 되는 건데 사실상 1대1 매칭으로 정부가 똑같이 10만 원씩을 입금되면 10만 원 입금 이런 식으로 맞춰주다 보면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3년 뒤에 360만 원 곱하기 2 하면 720만 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자까지. 그러니까 이게 목돈을 만들기에 이보다 좋은 또 빠른 방법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맞습니다. 되고요. 사실 조금 더 뭐 금액이 커서 더 큰 혜택 보면 좋겠지만 뭐 지금 혜택을 좀 나눠서 받으셔야 될 분들이 좀 많다고 얘기를 하니까 시작은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그 모든 분들이 다 가입 대상은 아니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희망통장 가입 기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그 가입일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나 차상위 계층 가구여야 하고요. 하상위 가구는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가구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를 말합니다. 그 기준 중이라는 표현 사실 뭐 한 2년 전, 1년 전부터 좀 쓰긴 했는데 사실 아직 구분을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그 기준 중위 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소득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중간값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1에서 100까지 쭉 세워놨다. 그럼 딱 중간 되는 중간에 50 정도 되는 가구의 그 소득을 가구의 말합니다. 소득. 그게 중위 소득 표준이고요. 참고로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기준 중위소득은 439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평균이 439만 원. 기준 중위 4인 가구 기준으로 439만 원. 4인 가족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기준 중위소득 표준상으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은 누구나 희망키움 통장 2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지원 내용 좋습니다. 재무 설계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그 목돈을 마련하는 기본적인 취지도 부합하는데 조금 더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보실 때 희망키움 통장 이래서 좋다 뭐 이런 사례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부산에서 희망키움 통장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이제 혼자서 키우시는데 딸의 꿈이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래요. 돈 많이 들 텐데. 근데 집안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작년 3월에 이 희망키움 통장 2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무료 바이올린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지원이 됐고요. 그럼 이건 뭐 그 금액과 상관없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시게 된 거네요? 또한 그 대학생 멘토링 학습 지도를 연계를 받아가지고 그 따님이 학교 공부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됐고 무엇보다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시는데 통장에는 20만 원 쌓이는
네. 그런 걸 볼 때마다 힘이 나신다고 그렇게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시각적으로 당장 보이는 통장이 쌓이는 돈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이 통장을 만들므로 해서 정보가 공유가 되니까 예. 필요한 복지 혜택을 필요한 분들한테 매칭시켜주는 예, 맞춤형 그렇습니다. 복지까지 이어진다는 예. 게 확장성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또 다른 사례들 많으면 좀 더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희망통장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희망키움 통장 예. 어떻게 가입하면 됩니까? 각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네. 상담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사무소 먼저 예. 가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예. 희망키움 통장이라는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또한 보건복지 콜센터 예. 국번 없이 119에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자막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hopegrowing.com 희망키움 전문 개설하는 통장입니다. 통장 그 사이트입니다. 통장 개설 사이트. 그러니까 안내를 충분히 저희서 받으시면 되고요. 컴퓨터가 지금 사용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 있으시다면 국번 없습니다. 바로 129번 129 누르셔서 저 희망키움 통장 만들고 싶습니다. 상담하시면 됩니다. 예,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는데 많은 서민들한테 좀 큰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알면 할수록 혜택이 많은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기대 효과 계획하고 보시는지 또 어떤 확장 계획이 또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가입 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차상위 계층이 통장 사업의 혜택을 받아 네.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희망키움 통장 2가 차상위 계층이 빈곤 상태가 되지 않고 나아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네.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 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뭐 기준 중위로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위에 또 다른 대상들도 이런 네. 복지 혜택 좀 어떤 정립하는 부분에서 많이 공감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힘 좀 써주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기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과장과 함께 보다 확대된 희망키움 통장 2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